친구들, 안녕. 찬양쌤이에요. 다들 잘 지냈나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걱정된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날씨가 더 추워질 거예요. 우리 옷 따뜻하게 입고 밖에 나갈 땐 꼭 마스크 쓰고 외출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이 준 준비물 받았나요? 음, 이렇게 학습지 2장, 그리고 가정통신문 2장, 그리고 활동 학습지 2장, 그리고 이렇게 포도알 그림이 그려진 스티커 북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초록색 스티커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물 다 받았죠? 이 준비물을 책상 앞에 다 놓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차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 칭찬 포도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포도알은 여러분이 착한 일 또는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이제 이 초록색 스티커를 여기 하나씩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칭찬 포도알은 냉장고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이거 붙여달라고 하면 돼요. 이거를 너무 부담 많이 가지지 말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할 활동 첫 번째는 나의 흥미 유형 찾기, 그리고 친구들의 흥미 유형 알아보기, 그리고 활동 두 번째는 미래의 명함 만들기, 그리고 미래의 일기 쓰기입니다. 먼저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답이 아주 우렁차게 들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성격, 장래희망 같은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나요? 선생님은 자기소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이고, 선생님의 성격은 활발하고, 활발하고, 낯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장래 희망은 여러분 같은 예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선생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도 대답을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종이 2개를 책상 앞에 놨습니까? 네. 이걸 이제 해볼 건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이거를 작성한 동영상을 함께 보고 올 거예요. 우리 동영상 함께 보고 올게요. 자, 동영상 다 봤나요? 네, 동영상 다 보고 이거 다 체크했죠? 이 첫 번째 거? 이거 다 체크했죠? 그쵸? 체크 안 했다면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거 체크하도록 해요. 다 체크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 유형의 흥미 유형 찾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제 한 가지 해줄 말이 있는데 이 흥미 유형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말 잘 새겨듣고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선생님의 흥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이 흥미 유형 첫 번째 칸은 성실이에 관한 칸이에요. 선생님은 성실이가 4개나 나왔습니다. 와! 먼저 1번 성실하고 물건을 아껴 쓴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고 잘한다. 선생님은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체육부장 같은 거를 맡기도 했었고 선생님네 반이 1등 한 적도 있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이야기를 듣는 편이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이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선생님은 조금 고집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고집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선생님은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이어서 그래서 약간의 리더십도 있고 행동대장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책상 위나 방을 자주 정리한다. 이 말, 선생님은 정리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고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은 기계 만지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좀 한 가지 물건에 정착해서 좀 쓰는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성실이가 4개 나왔습니다. 다음은 나눔이입니다. 나눔이는 6개가 나왔습니다. 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이해심이 많다. 여기에 선생님은 맞는 것 같아서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즐겁다. 여기에도 체크를 했고, 선생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생님이 하나의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에 체크를 했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다. 이 리더십이 있다는 이제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뭐 반장, 부반장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어가지고 남들을 이끄는 데에 약간 소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 과학 과목을 싫어한다. 이거는 선생님은 국어나 역사 같은 과목을 좋아해서 상대적으로는 별로 이거에 국어랑 역사에 비해서 수학, 과학 과목을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한다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봉사한 인물의 이야기를 읽으면 나도 닮고 싶다. 여기에 체크를 했는데요. 선생님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크했습니다. 이로써 선생님의 나눔이는 6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골똘히입니다. 이 골똘히는 몇 개 나왔을까요? 골똘히는 1개가 나왔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보다 묵묵히 내 일을 하는 편이 좋다는 선생님은 리더가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의 과정을 깊이 생각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한다에도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단순한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선생님한테 조금 힘든 일이라고 해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일보다는 새로운 일에 더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다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의 성격을 앞서 말했던 것처럼 활발하고 낯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학 과목을 좋아한다에는 표시하지 않았고 혼자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에 여기도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학창 시절로 다시 또 돌아가 보면 뭐 수학여행 같은 걸 갔을 때 장기자랑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몇 반에 뭐 활발한 애 나와 이러면 쳐요 쳐요 이렇게 손 들고 달려나가서 막 혼자 춤추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혼자 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선생님의 골똘히는 1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입금인데요. 입금이는 5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남과 경쟁하는 것을 즐긴다. 선생님은 라이벌이 있어야
선생님의 능력이 조금 이렇게 더 올라가기 때문에 남과 경쟁하는 것을 즐긴다에 맞게 표시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있어야 같이 이렇게 약간 윈윈하면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남과 경쟁하는 것을 즐긴다에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통솔력, 지도력이 있고 말을 잘한다. 여기도 이제 리더십이 포함되어 있는 덕목이라서 선생님 표시를 했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열정적이다. 이 말에도 굉장히 선생님 같아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에서 리더를 잘 맡는다에도 표시를 했고, 그리고 언어 능력이 있지만 과학적 능력은 부족하다. 여기에도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은 약간 확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급의 목표를 위해 학급 구성원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도 약간 말이 뭐든지 따라야 하는 건 선생님 잘 모르겠어서 어떤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선생님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한 일은 인정받고 싶다. 여기에는 이제 표시를 했는데 남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잘한 일을 인정받고 선영아 이번에 이거 되게 좋았다라고 말하는 걸 듣는 걸 굉장히 뿌듯해요. 선생님은 당근과 채찍이 있다면 채찍보다는 당근 그리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단 말도 있잖아요. 선생님은 칭찬에 굉장히 이제 쑥쑥 크는 나무이기 때문에 채찍과 질타보다는 칭찬에 되게 효과가 높은 편이어서 잘한 일을 인정받으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입금이는 5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톡톡인데요. 톡톡이는 3개가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정 표현을 잘한다. 선생님은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라는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선생님 감정에 되게 솔직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표시를 했고, 틀에 박힌 것보다 변화를 좋아한다. 여기에 이제 변화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틀에 박히는 것보다는 변화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변화를 좋아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미술, 음악 과목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직 잘 몰라서 표시를 못했고, 그리고 생각이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강하다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에 좋은 것 같아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꼼꼼인데요. 선생님의 꼼꼼이는 1개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고집이 센 편이다는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꼼꼼이는 1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유형 결과를 이제 다 같이 보면 성실이가 4개, 나눔이가 6개, 골똘이가 1개, 입금이가 5개, 톡톡이가 3개, 꼼꼼이가 1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 밑에 이렇게 숫자를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한눈에 보기도 편하고 쉽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를 세서 숫자를 적어보도록 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흥미 유형은 나눔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선생님의 흥미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선생님 말고도 나머지 4명의 선생님이 있죠. 이 4명의 선생님의 흥미 유형 결과는 무엇일지 선생님이 알아보았습니다. 짠! 용진쌤은 이금이가 많이 나왔고 나눔이가 제일 적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원쌤도 이금이가 가장 많이 나왔고 톡톡이가 제일 적게 나왔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용필쌤은 톡톡이, 그리고 승민쌤도 톡톡이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해줬고, 용필쌤은 성실이가 제일 적게 나오고 승민쌤은 꼼꼼이가 제일 적게 나왔다고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흥미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흥미유형은 선생님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말 잘 새겨듣고, 그리고 이 2번째 장
이 두 번째 장을 한번 보면 친구 이름을 적는 게 있어요. 이 친구 이름을 적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선생님들의 이름을 적도록 해요. 선영 선생님은 나눔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다 김선영 선생님 이렇게 적고 여러분의 그 유형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흥미 유형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흥미 유형인지 알아봤죠. 이제는 그 흥미 유형에 어울리는 직업을 한번 볼 거예요. 성실이는 요리사, 농부, 어부, 운동선수, 경찰관 같은 직업이 나왔고, 골돌이는 연구원, 대학 교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나왔고, 톡톡이는 광고 제작자, 가수, 미용사, 그리고 미술가가 나왔고, 나눔이는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나왔습니다. 이금희는 기업 경영자, 정치가, 방송 PD, 그리고 관리직이 나왔고, 꼼꼼이는 사무직, 공인회계사, 판사, 검사, 비서, 기술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흥미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첫 번째 활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활동을 맡은 승민쌤 한번 불러볼까요? 승민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두 가지 활동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면서 미래의 명함을 만들어 보고, 두 번째로 미래의 나의 하루는 어땠을지 상상해 보면서 미래의 내가 되어 일기를 써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활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래의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선생님은 어렸을 때 나는 어른이 되면 난 선생님이 되어 있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을 보면서 매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을 때의 나를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10년 뒤의 나, 20년 뒤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한 번쯤 상상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아직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나를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면서 미래의 명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명함이 무엇일까요? 이 사진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 바로 명함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사진처럼 명함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함은 무엇이고 명함 안에는 어떤 것들이 적혀져 있을까요? 선생님이 명함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 명함을 통해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이름과 직업, 전화번호, 그리고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맞아요. 명함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는 종이인 만큼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함에는 자신의 이름, 직업, 전화번호, 메일 주소 등이 대부분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함들은 모두 다 똑같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명함들이 있어요.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세 가지의 명함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명함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첫 번째 명함은 심리상담소 명함이에요. 편안한 의자에 앉은 것처럼 편안한 심리상담을 해드린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어떤 명함일까요?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의 명함 같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네, 명함에 건물이 그려져 있고 창문도 나 있어서 호텔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명함은 무슨 명함일까요? 네, 고깃집 명함이에요. 돼지 모양의 명함이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이, 이 명함을 가진 사람이 이 명함에 담긴 그 이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명함들을 살펴보니까 명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모양도 직업을 잘 나타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명함을 만드는 영상을 보면서 함께 명함을 만들어 볼까요? 명함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질문. 명함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선생님은 이름, 직업, 전화번호, 메일 주소, 그리고 얼굴 사진을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 미래의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직업을 명함에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역사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명함에 잘 드러내기 위해서 명함을 역사책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제 명함을 꾸며볼게요. 우선 앞장에는 선생님의 이름을 크게 넣어 볼게요. 이름을 넣고 옛날 역사책처럼 꾸며보겠습니다. 다음은 뒷장. 선생님은 뒷면에 이름을 다시 한번 쓰고 직업과 전화번호 그리고 메일 주소를 써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역사책 한 번쯤 본 적 있나요? 아주 옛날 조선시대의 책이 이렇게 생겼었답니다. 글자를 위에서 밑으로 썼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이렇게 색칠을 다 끝냈어요. 그 다음 가위로 명함 앞장과 뒷장을 잘 잘라서 풀로 앞장과 뒷장을 붙여줄게요.
안 떨어지게 꾹꾹 눌러주고 옆에 튀어나온 부분들도 가위로 정리해 줄게요. 선생님 명함 어떤가요? 역사 선생님의 명함 같나요? 그럼 이제 친구들도 자신만의 명함을 만들어 보세요. 자, 시작! 명함 잘 만들었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활동은 미래의 때가 되어 일기 쓰기입니다. 우리 아까 명함을 만들어 보면서 미래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상상을 한번 해봤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명함 속에 직업을 가진 나의 하루는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미래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내 직업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 가족은 몇 명이고 가족들은 누가 있을지 등을 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서 미래의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가 끝난 후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운동을 취미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선생님의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20년 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하루를 보낼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이 20년 후라면 아마 30대 중반쯤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20년 뒤에 원하는 날짜를 정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아니면 친구들과 어디를 놀러 갔다 등 자신이 적고 싶은 내용을 모두 일기에 담아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날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를 상상을 해보면서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